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밤.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은 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은 시간이 2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그 메시지 하나로 전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운동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 상자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뚜껑을 열자 새 운동화 한 켤레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바로 듣기 힘들면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하셨어.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집에는 어머니와 저 2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고 아침 일찍 나가 밤이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새 운동화 이야기가 돌았고 교실에서는 생일 케이크 사진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 끼고 싶었습니다. 예쁜 운동화 한 켤레, 촛불이 꽂힌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모습.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운동화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어머니는 대답보다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다 닫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하니? 이번 달은 안 돼.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졌고 다른 애들은 다 있다며 따졌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말을 높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니? 그날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의 말은 상처가 되었고 저는 방문을 3개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저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친구 집에서 잤고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친구 집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불편하면 말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른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시선을 먼저 느꼈고 저녁이 되면 오늘은 언제 들어와?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친구 집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냄새가 났고 누군가는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다시 집을 옮길 때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1~2달쯤 지났을 때는 어디가 편한지조차 잘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돌아가야 할 것 같았고 돌아가면 제가 졌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제게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지 않으니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혹시 직접 말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대신 들려달라고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박스와 USB를 제게 건넸을 때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보렴. 그날 저녁 저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는 동안 괜히 손이 느려졌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결국 큰 한숨을 몰아쉰 뒤 USB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야, 어머니 목소리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좀 오래 아팠어. 너한테 말하면 내가 더 멀어질까봐. 그냥 참고 있었어. 잠시 숨을 고른 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뒤가 내 생일이잖아. 내가 갖고 싶다던 운동화 사뒀다. 그 말에 제가 그렇게 원하던 운동화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케이크는 내가 직접 주문해. 엄마는 그날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늘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 사느냐고 물었지. 어머니는 그 말을 천천히 풀어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너보다 잘나서가 아니야. 그 애들은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래. 불이 켜져 있고 누가 왔니? 하고 묻는 곳. 아프면 약이 생기고 넘어지면 잠깐 기대어 있을 수 있는 곳. 너는 이제 그걸 내가 만들어야 해. 버티라는 말이 아니야. 언젠가는 내 편이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운동화를 신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다시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결국 그대로 옆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운동화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발장 안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운동화 안쪽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춥지 않게 신어라.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품에 아이 하나가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집 안을 채우고 불이 밤새 꺼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저는 자주 멍해졌습니다. 어디에 손을 둬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불을 끄려다가 괜히 다시 켜두고 나왔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그날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어야겠다고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다 잠시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말했습니다. 목이 조금 잠겼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신발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괜히 신발부터 보게 됐습니다. 신발 상자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화 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신지 못한 채 앉아있던 그날 밤이요. 집에 들어와 아이 신발을 꺼내놓고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쪽을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날 밤 아이 방 불을 끄지 않고 나왔습니다. 조그만 숨소리가 들리는 방이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불이 켜진 집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혼자 두지 않는 집. 지금도 가끔 아무 일도 없는 밤에 그 USB를 다시 재생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기 전 그 짧은 정적을 오래 붙잡고 있다가 아이 방 쪽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불이 켜져 있는지, 숨소리는 잘 들리는지. 그리고 그제야 조용히 불을 끕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